허리케인이 오는 이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그녀는 소용돌이처럼 들어오는데 그게 누군지 알고 싶어 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멋진 라이딩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안마가 소용돌이처럼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허리케인처럼 들이닥쳐요. 네, 이것은 또 다른 최악의 결혼, 또 다른 최악의 결혼 실수에 관한 에피소드 12입니다. 맞아요. 그녀는 마치 회오리 바람이 탁자에 부딪히듯 들어와 술집을 뛰어다니더니 이제 고개를 들어서 보세요.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제 사촌을 데리고 가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랬어요. 뭐, 이게 뭐죠? 어디서 오셨어요? 어떻게 제 사무실에 들어오셨어요? 그가 말했죠. 오, 무슨 소린지 알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아는 거고 신경 쓰는 건 왜 내 사촌한테 그런 식으로 손을 넘기려는 거지.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죠? 어떻게 감히 내 동생한테 그런 짓을 해요? 내 사촌, 엄마가 여기 있는 거 알잖아. 에머가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서 할게.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사람이 말했죠. 그건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가 말했죠. 당신에겐 권리가 없다고요. 뭐라고 했지? 그는 그 여자가 남자의 목을 잡고 밀쳐내며 말하죠. 다시는 내 사촌에게 손을 얹지 않겠어요. 다시는 내 동생한테 손을 얹지 않겠어. 언니는 내 펀치백이 아니야. 이제 내가 여기 있잖아. 나를 올려다봐. 똑바로 올려다봐.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라면 내 눈을 들여다보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말했죠. 오, 그 사람을 고르는 게 좋겠어요. 그게 내 사이즈야. 왜 굳이 가서 아내를 괴롭히려는 거죠? 아내는 가족이 없어서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뇨, 다시는 안 돼요. 다시 해볼래요. 이제 걔를 상대할 거니까 그 사람도 상대할 거야. 왜냐면 그녀는 오마르니까 그녀에겐 인맥이 있어요. 그녀에겐 정확히 누구인지 밝혀줄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잡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는 다른 곳으로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녀는 용기가 있어 사무실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녀는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감히 나한테 물어보세요. 감히 나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언니를 만나러 내 집에 간다고 하네. 게이츠맨에게 허락을 하는 게 좋을 거야. 먼저 게이츠맨에게 그녀가 온다고 말해줘. 그녀가 언니에게 오고 있는데 그는 공포에 대해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고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 그녀가 사촌을 만나러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자리가 너무 뜨거워질 거예요. 그녀는 그가 정확히 누구인지 세상에 공개할 거예요. 그녀는 확실히 말하겠죠. 오, 인터넷, 소셜미디어, 블로거들에게 그가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는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일이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녀가 그를 상대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녀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 이제 갈게요. 경비 담당자에게 특별히 그녀를 들여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와서 그를 상대할 거예요. 이제 그가 말했죠. 이봐요, 당신은 우리 집에 갈 권리가 없어요. 그럴 권리가 없다고요. 왜냐면 그 사람이 말했죠. 오, 나한테는 권리가 없어요. 그녀는 이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고 무언가를 가져다가 의자를 버리고 그의 노트북을 찾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니, 그의 노트북도 아니고 그의 노트북도 아니고 그의 노트북도 아니에요. 라고 말했죠. 아니요, 제 노트북 가져가지 마세요. 맙소사. 걔한테 부숴버릴 생각이었어. 그녀가 말했죠. 아니요, 부수지 마세요. 베이비. 제발 내가 원하는 게 뭐든 그 노트북을 부수지 않도록 해줄게. 그녀가 말했죠. 좋아요, 어서 집에 있는 애들한테 내가 온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갈게요. 제 여동생을 만나야 해요. 이제 엄마가 말했죠. 보세요, 시도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요. 그럼 제가 처리해드릴게요. 맙소사. 그 남자는 너무 초조해 보여요. 무슨 큰 일이 생긴 것 같네요. 그는 그저 하나님의 여인일 뿐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그냥 그녀를 바라보면서 정확히 뭐가 방금 들어왔고 뭐가 방금 올라간 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재빨리 문으로 가서 문을 잠갔어요. 맙소사. 이 사람은 너무 무서워요. 그가 어떻게 심장을 움켜쥐고 있는지 보세요. 그는 일어난 일이 순식간에 자신의 노트북에 들어왔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얼른 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 네. 그의 노트북은 괜찮아요. 오, 문제 없어요.
왜냐면 그가 이 노트북에서 수백만 달러짜리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은 장사하러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그걸 그에게 실시간으로 직접 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그는 자신이 더 위대하다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위대해요. 그는 누구보다 낫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쓰는 거지. 그의 사랑을 진정시키고 사랑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거고 천사를 위해 하는 거라고 말하세요. 뭐가 돌아왔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내 짝이야. 네, 엘마가 왔어요. 엘마는 자신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엘마가 할 수 있는 일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 그의 목을 졸라 죽일 준비가 됐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 한 사람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 사람, 난 내 동료 인간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야. 네, 신께서 당신을 처리하기 위해 누군가를 보내실 거예요. 그게 바로 오마르가 지금 와서 하는 일이에요. 에피소드 13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왜냐하면 이게 에피소드 12이기 때문이죠. 그래, 우리는 오마르가 그를 붙잡고 밀어내고 이 사람이 짐승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녀는 그를 상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예요. 육체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는 또한 그를 정신적으로 대할 거예요. 그녀는 그를 사회적으로 대할 거예요. 그녀는 사업적으로 그를 상대할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의 평판을 망가뜨릴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 그녀는 실제로 알다시피 그를 드러내고 세상에 드러낼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게 곧 보게 될 거예요. 13화에서 보게 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노출될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는 확실히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은폐할 건 없죠. 당신이 감추고 있는 어떤 것이든 투자하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이 감추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은폐할 때의 죄에 관한 진리가 바로 그거예요. 맙소사, 진리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짓말은 덮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로 유죄를 죄로 덮는 게 바로 그거야. 그건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악을 은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지 않은 것을 은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모든 악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악을 세상에 폭로합니다. 키트가 보이네요. 그는 짝을 만났어요. 키토가 자신의 경기를 만났는데 정말 기뻐요. 자, 여기 오마르 부인이 집에 오는 게 보여요. 잊지 마세요. 키지토는 이미 키지토에게 자신의 게이트맨과 경비원에게 그녀가 올 거라고,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사촌을 만나고 싶어하고 엔젤을 만나고 싶어하기 때문에 모든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이제 그녀가 왔어요. 게이트로 들어갔어요. 재미있게도 문이 잠겨있지도 않았는데 무슨 보안 요원이 이걸 관리하죠. 누가 문을 잠그고 자물쇠와 열쇠에 보관하지 못했을까요? 그녀가 들어오자 갑자기 문 쪽으로 앞으로 쿵쿵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이제 그가 갔던 곳에서 나오는데 그가 어디로 갔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냥 밥 먹으러 갔거나 아주 부주의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는 이제 그녀에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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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는 상사로부터 아무도 이 집에 오지 못하게 하라는 충분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길 정말로 좀 더 가보라고 했어요. 방금 내 상사한테 말했잖아. 어서 상사에게 전화하세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아니에요, 부인, 여긴 못 들어오세요. 그 어떤 것도 널 이곳으로 들어오게 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제가 그에게 말했죠. 어서 핸드폰을 들고 보스한테 전화하세요. 방금 그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이제 그에게 보스에게 전화하라고 했더니 그녀를 보고 있다가 핸드폰을 가져다가 사장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그녀는 분노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키지토가 공격에서 벗어나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폭행 또는 오마르 부인의 적극적인 환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그는 전화를 받고 그 사람이 경비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보스, 보세요. 여기 한 여자가 있는데 그는 당신에게서 길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마치 그를 쳐다보고 방금 그에게서 전화기를 모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키토, 어떻게 해야 할지 아세요?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
그가 그녀를 쳐다보고 있을 때 바로 접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는 누군가가 자기 상사에게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접근 권한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잖아요. 내가 너랑 거래할게 기억나. 그녀가 말했던 건 그가 사회 전체에 드러나게 할 거고 그의 명성을 무너뜨릴 거라는 거였어요. 물론 그는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보안 요원에게 전화를 건네고 존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그녀에게 접근 권한을 주세요. 그는 왜 이렇게 말하냐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발 제 말 안 들리세요. 제가 대본을 쓰길 바라나요. 그녀에게 접근 권한을 줘요. 그 남자는 그녀에게 접근 권한을 주지 않으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아요. 이제 딸이 끼어들려고 하는데 그걸 시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뼈까지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녀는 정말 천사거든요. 그녀는 엔젤을 보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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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고 이건 천사가 아니에요. 그녀는 자기 바로 앞에 보이는 사람이 천사라는 걸 믿을 수 없었어요. 천사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지, 천사가 어떻게 그렇게 다채로워 보일지, 천사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지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완전한 그림자예요. 이건 완전한 그림자입니다. 이건 마치 과거에 누군가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 천사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요? 그녀는 방금 그녀 앞에 서서 말했죠. 영영 이봐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뭐야? 여기서 하는 거야. 제발.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남편이 와서 그녀를 찾으면 안 돼요. 뭐라고 했지? 그거 경찰한테 말해봐. 숲에도 말해줘. 그녀는 이미 그를 상대했어요. 그녀는 키토를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키토는 이미 키토에게 여기로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줬어. 그녀는 아니, 넌 이걸 이해하지 못하겠지. 라고 말했어요. 여기 오면 안 돼요. 여기 들어오면 그녀의 인생이 망가질 거예요. 제발 들어오지 마세요. 걔는 애한테 구걸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한테 말해봐. 오빠한테 말해줘. 이러고 그랬어. 저는 오마르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갈게요. 그래서 그녀가 집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어떤 기분인지 상상이 되실 거예요. 세상에 뭔가 나쁜 일이 닥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그녀와 남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만 하고 있으니까요. 에피소드 13에서 말씀드리자면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키토가 들어오면 키토가 그녀를 상대할 것이기 때문이죠. 얼굴에 디자인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얼굴에 여러 가지 디자인이 그려질 거예요. 남자가 그걸 처리해 줄 테니까요. 오, 사촌한테 전화해서 나랑 거래하러 간 거 맞죠? 오, 그건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걔가 걔한테 그렇게 말할 거야. 그래서 그녀는 나중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럼 그녀가 그냥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찾고 있는 이유는 그가 처리할 것이고 일을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는 지금 그녀에게 어떤 고통을 가할 것인지 이미 상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머는 집에 들어와 엔젤 부인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앉습니다. 마치 당신이 겪은 모든 일을 겪은 후에도 여전히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어떻게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한편 엔젤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녀는 이제 와서 여자애야. 이제 우리가 떠날 시간이라고 말하잖아. 이제 우리가 이곳을 떠날 시간이야. 이 집을 떠나셔야 돼요. 인예 제가 왔어요. 오마르가 왔어요. 아이에게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집을 줄 수는 없어요. 이곳을 떠나려면 당신 스스로도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아이도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당신이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을 정리한 후에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서 이 아기에게 보답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 주세요. 네, 말이 되네요. 그녀는 사실 말이 돼요. 하지만 엔젤은 계속 우리에게 그럴 수 없다고 말했어요. 떠날 수 없어요. 이랬는데 이게 뭐지? 이 일에 얽매인 거야. 장소. 오마르가 말했던 게 바로 그거야. 이 사람은 이 결혼에 너야. 이 사람은 널 죽이고 싶어하고 내 목숨을 빼앗고 싶어해. 제발요.
네, 그녀는 가족과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당신도 그 문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이나 죽음에 관한 것이라면 인생을 걸고 달리고 달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녀가 도망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이 남자는 그녀를 재산처럼 소유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녀는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안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녀가 떠날 수 없는 거지. 여자애가 이랬는데 너한테 무슨 일이야? 너한테 무슨 일이야? 어떻게 감히 떠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죠? 나한테 말 안 하는 거 있어.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 있어. 여기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녀가 말하길, 이봐요. 그녀가 떠나면 절대 그녀를 떠나게 놔주지 않을 거고, 그녀가 떠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질 거예요. 이게 뭐죠? 이 여자애가 말하는 게 뭐야? 그래서 13화에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저녁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녀를 다루실 거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네, 그가 그 여자를 상대할 거예요. 걔가 걔랑 거래할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가 간직하고 있는 것 중에 그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그녀를 붙잡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그걸 그냥 짐작할 수 없을 뿐이야. 그녀는 뭔가 무거운 게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뭔가 무거운 게 작업 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뭔가 무거운 게 작업 중이고 그래서 그녀는 떠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그녀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오마르는 마치 이게 뭐죠? 저랑 공유해 주실 수 있어요. 뭐가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정말 알고 싶어하는 그녀는 이제 자신을 가로막았던 모든 것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랬는데 뭐라고요? 아직도 이 집에 두고 싶은 게 뭐야? 왜? 어서 스테이크를 나눠 먹으세요. 이제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그녀를 가족과의 관계를 끊거나 관계를 끊게 만든 지 몇 주 전의 일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저 궁금해하며 이제 키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기 시작하는데 넌 나로 하여금 엄마와 내 동생과 나와의 관계를 끊게 만들었으니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묻기 시작했어. 친구,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내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 이 세상에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 뭘 더 원하세요? 그녀가 그냥 물어보는데 그 남자는 마치 자기 말을 듣지도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는 분명히 알다시피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는 영혼도 없고 정신도 없어요. 그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녀를 돌볼 생각도 없습니다. 그녀는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어떡하죠? 그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이혼을 원해요. 그게 바로 그녀가 원하는 거예요. 헤어지고 싶은 여자애가 이제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죠. 오, 알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 그는 이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했었죠. 그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녀보다 10걸음 앞서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치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원하지 않아요. 내 말은 이런 사람이 너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가장 건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야. 다른 건 뭐야. 더 이상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요. 이 결혼은 둘째 날부터도 무효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는 둘째 날부터 그녀를 두들겨 맞았으니까요. 그녀는 그걸 알아요. 이봐요, 그는 그녀보다 10걸음 앞서 있어요. 사실 그는 그녀와 같은 여자애들을 알아요. 그는 그녀와 같은 여자애들과 함께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뭔가를 꺼냈어요. 그가 말했죠. 보여드릴 게 있어요. 걔가 뭘 들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 애가 비디오를 꺼냈어요. 그들의 첫날 밤의 요청을 녹화한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말했잖아. 걔가 이걸 걔한테 불리하게 쓸 거라고. 말했잖아. 내 말 들어봐. 걔는 첫날 밤을 함께 녹음했으니까 걔가 이걸 그녀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거야. 둘의 러브 메이킹 세션을 함께 녹음했어요. 그게 바로 그가 그녀를 상대로 감정적인 블랙빌링으로 사용할 건데요. 그녀가 입을 벌렸어요. 그녀는 당신이 이 첫날 밤 이 요청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가 이 세션을 녹음하도록
허락했다는 사실조차 믿을 수 없었죠. 둘이 첫날 밤 그녀와 화해하는 모습을 담은 이 영상을 보고 싶으실 겁니다. 그는 네, 그럴 거라고 했어요. 그 여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범죄자가 될 거라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랬어요. 하지만 그와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죠. 지금도 나한테 이런 걸 쓰고 싶어하는 거잖아. 어떻게 감히 그래, 그가 계획을 세웠다고 말할 수 있겠어? 그는 이것이 그녀의 날개를 지키고 자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나서서 전 세계에 알릴 것이고 그녀는 자신이 언젠가 와서 이 결혼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그에게 말할 거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걸로 그녀는 아무데도 갈 수 없어요. 그가 평판이 좋은 집 출신이라는 걸 소셜 미디어에 퍼뜨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녀에겐 지켜야 할 직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녀는 자신의 비밀이 하나도 유출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녀는 이걸로 그녀를 날개 아래 두고 만약 그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도하면 전 세계와 공유할 것이고 그녀는 그것을 블로거들에게도 주고 소셜 미디어에 넘겨줄 것입니다. 그녀는 그걸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그녀의 명성은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그녀를 원하기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녀는 그녀를 쳐다본 게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 전 세계가 그녀를 보게 될 거고 온 세상이 그녀를 전 세계에서 보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그들은 그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녀는 트렌디할 거예요. 그게 그가 할 일이야. 여기저기 날려버릴 거예요. 이제 그녀가 말했죠. 무슨 말이에요? 이걸 인터넷에 다 올리실 거예요. 그녀가 말했죠. 제가 말했죠. 인터넷 블로거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녀는 어떻게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물었죠. 그녀가 말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광고판 위에 그걸 붙일 거예요. 네, 그래요. 그는 그걸 광고판 전체에 뿌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녀가 여기저기서 그와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광고판을 살 거예요. 그는 준비가 됐어. 그리고 난 이 사람이 확실히 정신력이 있다는 게 마음에 들어요. 내 말은 걔가 하는 말을 하나하나 믿을 수 없었다는 거야. 이제 걔가 그녀를 협박할 거고 이걸 사용할 거니까. 그리고 에피소드 13에서 그녀가 토론을 마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해줄게요. 맙소사. 제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겠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남편이 자기한테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녀에게 전화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들은 그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그녀를 봤다고 하는 것이지 그녀와 자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녀와 대화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그녀는 전 남편에게 몸을 내주고 이 모든 것을 기꺼이 전 남편과 나누려는 사람으로 행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뇨, 이런 짓은 안 했잖아요. 그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할 거예요. 그는 할 거예요. 틀림없이 해낼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정말이에요. 그게 그가 이런 짓을 하는 이유야. 그녀가 그의 사랑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는 그녀를 사랑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녀가 자신의 것이 되길 바란다는 걸 그녀가 알기를 바라죠. 오직 그가 그녀를 사랑할 뿐이죠. 만약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그를 미치게 만든다면 그는 절대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남자 상상이 되세요? 그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는 이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가 어떻게 감히 그녀에게 이런 짓을 하는지 궁금해할 뿐이에요. 그녀는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녀는 완전히 무력해졌어요. 그리고 그녀의 여동생은 이렇게 말했죠.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훌륭한 계획을 생각할 것이고 그 검은 계획은 그녀가 코의 잘못을 훔칠 방법을 찾을 거라는 거였으니까요. 이게 바로 그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곧 일어날 일이에요.